안녕하세요. 자료해석 전문 채널 자료하면 양쌤의 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0년 항공준사관 전반기 보건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시국의 유소년 지수와 노인 비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시국의 노령화 지수를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국의 유소년 지수와 노인 비율이라는 제목으로 표가 나와 있고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소년 지수와 노인 비율,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노령화 지수, 2020년의 노령화 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방법 봤더니 65세 이상 인구, 그 다음에 14세 이하 인구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표에서 주어진 게 유소년 지수하고 노인 비율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랑 14세 이하 인구에 대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자, 유소년 지수를 먼저 보면 14세 이하 인구 그 다음에 14세 이하 인구 플러스 15세부터 64세 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 지수는 부모의 14 이하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분자에는 14세 이하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비율을 보겠습니다. 노인 비율을 보시면 분모에는 마찬가지로 14세 이하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 노령화 지수는 14세 이하분의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 지수에서 보시면 14세 이하가 지금 분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비율에서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가 분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14세 이하 65세 이상이 모두 앞에 있는 유소년 지수 노인 비율의 분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보시면 아래에 분모는 같은 숫자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노령화 지수를 유소년 지수와 노인 비율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지수와 노인 비율의 분모를 제거해주면 분자들로 노령화 지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4세 이하가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유소년 지수를 역수를 취해서 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분의 1 하면 요거는 반대로 바뀌게 되죠. 14세 이하가 분모로 오게 되고 14세 이하 플러스 15세부터 64세가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비율 그대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유소년 지수분의 1 곱하기 노인 비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노령화 지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유소년 분의 1 곱하기 노인 비율을 하게 되면요. 유소년 분의 1이 14 이하 그 다음에 14 이하 더하기 15부터 64 자, 이게 되고 곱하기 노인 비율이기 때문에 14 이하 더하기 15부터
64 분의 65 이상이 돼서 보시면은 분자와 분모가 소거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4 이하분의 65세 이상, 즉 노령화 지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 시국의 노령화 지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020년에 유소년 지수와 노인 비율인 0.5의 역수 0.5분의 1, 여기서 0.5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노인 비율인 0.06을 곱해서 노령화 지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0.5분의 1 곱하기 0.06인 0.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7번이 함께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에서 7번 문제, 다음 그래프 1과 그래프 2는 재활용품 배출량과 재생률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 1을 보면 재활용 배출량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프 2는 재생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 배출량과 재생률 모두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로 나와 있고,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당해 연도 재활용품 재생량이라고 해서 3년 후 재생률 분의 당해 연도 재활용품 배출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3년 후 재생률 분의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재활용품 배출량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00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000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식을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식을 써보면 3년 후 재생률이기 때문에 2000년에 3년 후 재생률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이 되겠죠. 그래서 2003년의 재생률이 되고요. 분자에는 당해연도 재활용품 배출량인 2000년의 재활용품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바로 쉽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03년의 재생률은 여기 보시면은 2003년의 재생률인 50%가 됩니다.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밑에 50%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2000년에 재활용품 배출량이 들어가게 돼서 여기 숫자인 110이 들어가게 됩니다. 110만 톤입니다. 110만 톤이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50%는 0.5이고, 그래서 0.5인 2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110만 톤이 들어가게 돼서 결과는 220만 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중 재활용품 재생량이 가장 높은 해는 200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후 재생률 분의 당해연도 재활용품 배출량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2000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을 우리가 구해놨었습니다. 2000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220만 톤이었죠. 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2001년도 구해주셔야 됩니다. 2001년 보시면은 2001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기 위해서 2001년 기준으로 3년 뒤인 2004년의 재생률을 보셔야 됩니다. 2004년의 재생률은 마찬가지로 50%입니다. 50%이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재활용 배출량은 100이 되죠.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100만 톤. 자, 그래서 2001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200만 톤이 나오게 됩니다. 200만 톤. 자, 그래서 2000년이 일단 아직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재활용품 재생량은 자, 2002년 기준으로 3년 뒤인 2005년에 재생률을 보셔야 되겠죠. 100%가 되어 있습니다. 100%. 100%이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재활용 배출량은 95가 됩니다. 95만 톤. 그래서 2002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95만 톤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2000년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마지막으로 2003년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량 2003년의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기 위해서 3년 뒤인 2006년의 재생률을 먼저 확인해 줍니다. 2006년의 재생률은 80%입니다. 80%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재활용 배출량은 80만 톤이 됩니다. 자, 80만 톤이 되고요. 2003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80%는 5분의 4가 되고요. 위에는 80만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5분의 4 분의 1분의 80만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모 분자끼리 곱해서 새로운 분모 분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8에 400만이 되겠죠. 400만. 그래서 2003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100만 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해는 2000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번, 3번,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에서 2003년 중 재활용품 재생량이 가장 낮은 해는 2003년이다. 자, 가장 높은 해는 2000년이었고 가장 낮은 해는 2001년 200만, 2002년 95만, 2003년 100만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해는 2003년이 아니라 200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 중 재생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07년이다. 재생률만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생률인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률 2004년부터 200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4년에 50%, 그 다음에 2005년에 100%, 2006년에 80%, 그리고 2007년에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률이 가장 낮은 해는 50%인 200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이 가장 재생률이 낮은 해이다.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기 2004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120만 톤이다. 2004년까지는 우리가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4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3년 후의 재생률, 2004년에 3년 후인 2007년에 재생률인 70%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재활용 배출량인 75만 톤을 구해줘서 분자에다 넣어줍니다. 75만 톤. 이것을 계산해주게 되면요. 분모에는 10분의 7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1분의 75만이 들어가게 돼서 마찬가지로 분모분자 곱해주셔서 새로운 분수를 만들어 주게 되시죠. 그래서 7분의 750이 되고요. 자, 7분의 750을 계산을 해줘 봅시다. 750 나누기 7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49, 7. 자, 107.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재활용품 재생량은 107만 톤 정도가 된다가 되기 때문에 120만 톤이라고 4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ZC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만약 A산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35%가 C산을 가장 좋아한다고 선호도를 바꾸게 된다면 변경 후 A산과 C산의 선호도의 비율 차이를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단이라고 해서 중복으로 답한 경우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당구장 표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이라고 주어진 단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와 마찬가지로 단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ZC 산 선호도라고 해서 산 선호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산은 42%, B산은 27.2%, C산은 13.1%, D산은 4.5%, 그 다음에 기타 산들이 13.2%로 나와 있습니다. 총 100%이고요. 이게 퍼센트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명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A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42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A산의 42명 중에서 35%가 C산을 좋아한다고 선호를 바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의 35%를 구해줍니다. 자, 42명의 100분의 35를 곱하게 되면 35%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14.7명이 됩니다. 자, 14.7명이 C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일단 변경 후 A산은 42명에서 14.7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4.7명이 빠지게 되면 A산은 27.3명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C산은 13.1명에서 14.7명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27.8명이 됩니다. 다시 퍼센트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7.3%와 27.8%의 차이를 구하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0.5% 포인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5% 포인트인 정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번 영상부터 2020년 항공준사관 전반기 보건 문제 8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런 문제들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후 일정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충성!